시, 그리고 수학. 와, 정말 하나도 안 어울릴 것 같은 조합이죠. 하지만 만약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문학사의 가장 위대한 작품들 속에 아주 정교한 수학적 패턴이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놀라운 지점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 질문 한번 보세요. 시 한 편으로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을까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꼭 수수께끼처럼 들리지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나갈 미스터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놀랍게도 이게 그냥 상상 속의 질문이 아니에요. 여기 이 사진 좀 보세요. 무려 1938년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의 한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에 실제로 실렸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가정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그럼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이 시적인 수학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하나씩 벗겨보도록 하죠. 자, 문제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 첫 구절.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이 구절 전체를 변수 x로 둔 거예요. 그리고 방정식을 풀면 해는 -1과 -2가 나오죠. 근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이거예요. 시의 한 구절이라는 지극히 문학적이고 감성적인 개념을 수학 방정식의 변수로 사용했다는 그 발상 자체. 정말 파격적이지 않나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교육 방식이 존재할 수 있었던 걸까요? 이제 그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 시작은 바로 이 숫자 1200에서부터입니다. 1919년 3.1운동 이후에 민족적인 열망이 정말 폭발하면서 무려 1200여 편이 넘는 새로운 시가 쏟아져 나왔어요. 말 그대로 문해부흥의 시대가 열린 거죠. 자,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흐름이 한눈에 보일 거예요. 시작인 1912년 일본의 교육개혁이었어요. 이 새로운 교육 철학이 당시 조선에 전파되면서 1935년쯤 되니까 함수와 기하를 통합하려는 시도가 실제 교과서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통합교육의 정신은 해방 이후까지도 쭉 이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였던 겁니다. 당시 교육개혁의 목표는 그냥 수학 공식만 달달 외우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함수와 기하, 더 나아가서 논리와 언어처럼 서로 전혀 달라 보이는 영역을 하나로 묶어서 세상을 좀 더 깊이 통합적으로 이해하게 만들려는 철학이 그 밑에 깔려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시를 한번 뜯어볼 시간입니다. 우리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윤동주의 작품부터 시작해 볼게요. 과연 그의 시 서시에는 어떤 수학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바로 윤동주 시인의 서시 첫 구절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우리한테 정말 익숙하고 아름다운 문장이죠. 하지만 지금부터는 감성은 잠시 접어두고 수학자의 눈으로 이걸 한번 샅샅이 분해해 보겠습니다.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핵심 개념 하나만 딱 짚고 넘어갈게요. 바로 등차 수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숫자들 사이의 간격, 즉 차이가 일정한 배열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원리죠. 자, 서시를 다시 한번 볼까요? 각행의 글자 수를 한번 세어보면 와, 정말 놀랍게도 전부 다 팔음절로 똑같습니다.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첫째 항이 8이고 공차가 0인 등차 수열이 되는 거죠. 시인은 아마도 의도적으로 이 구조를 사용해서 운율의 안정감을 만들어낸 것으로 보여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4개의 행은 2의 제곱, 그러니까 2 곱하기 2의 완벽한 정사각형 구조를 이루고 있거든요. 학자들은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분석합니다. 바로 나라는 자아와 하늘로 대표되는 우주, 이 두 세계의 대립과 조화를 시각적으로 딱 보여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자, 다음 분석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또 다른 수학 개념이죠. 조합론이 김소월의 시 진달래꽃에 대체 어떻게 녹아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분석 과정을 아주 깔끔하게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시의 핵심 이미지 3가지, 꽃, 피다, 돌아오다를 뽑아내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이 3가지 요소를 배열하는 모든 경우의 수는 3팩토리얼, 즉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래서 총 6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시의 전체 구조를 쫙 보면 마치 이 6가지 가능성을 하나하나 다 탐구하려는 듯한 흐름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분석이 그냥 요즘 와서 새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1931년 당시에 활동했던 조선문학회 발표 자료에서도 비슷한 분석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독자가 시를 읽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가능성의 수학을 체험하게 된다고 기록했어요. 그 시대에도 이런 연결고리를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자, 그럼 이런 분석들이 지금 우리한테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옛날에 저런 신기한 일이 있었구나 하고 넘어갈 문제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연결고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핵심적인 시사점 딱 3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바로 패턴 인식 능력, 비판적 사고, 그리고 문화적 회복입니다.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이건 그냥 추측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로 증명된 겁니다. 2024년 서울대학교 연구를 보니까요. 시에 숨어있는 수학적인 패턴을 인식하면서 읽는 훈련을 했더니 독해 속도가 무려 23%나 빨라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패턴을 찾는 눈이 글을 더 빠르고 깊게 이해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지도 모르겠네요. 바로 문화적 회복이라는 개념인데요. 일제강점기라는 그 아픈 역사 속에서 피어난 예술을 그저 감성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구조적인 분석을 통해서 새롭게 재조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과거를 새로운 관점으로 마주하고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되찾아오는 아주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시와 수학의 만남처럼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스쳐 지나가는 예술작품, 노래, 심지어는 건물들 속에 과연 또 어떤 놀라운 비밀 언어가 숨겨져 있을까요? 아마 오늘부터는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은 달라지실 겁니다.